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일단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제가 더욱 신나겠죠. 작은 섬나라 영국이 그 큰 땅덩어리에 사는 그토록 많은 인구의 인도를 대체 어떻게 식민지로 삼아 그토록 오래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애당초에 왜 그런 짓을 시작한 걸까요? 앞으로 수없이 많은 분야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를 해나가겠지만, 일단 오늘은 영국의 인도 통치 및 독립에 대해서 간단히 핵심 내용만 추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나긴 이야기의 출발점인 거죠. 크게 세 시기로 나눠 설명할게요. 동인도 회사 시기, 직접 통치 시기, 그리고 독립하는 과정. 첫째, 동인도 회사 시기입니다. 1600년부터 1858년까지예요. 영국의 인도 식민지 개척은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가 거의 끝날 무렵인 1600년에 설립된 영국 동인도 회사 British East India Company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처음에는 인도에서 향신료, 비단, 면직물 등의 무역을 위해 설립된 상업적 회사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18세기 중반부터 인도 내 정치적 권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요 전환점은 1757년에 발발한 플라시 전투, Battle of Plassey로 이 전투에서 동인도 회사는 프랑스 세력을 압도하면서 벵골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회사는 인도에서 점점 더 많은 지역을 장악해 나갔죠. 동인도 회사는 주로 간접 통치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즉, 기존의 인도 군주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통해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러한 군주들을 폐위시키고 동인도 회사가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둘째, 영국 정부의 직접 통치 기간입니다. 1858년부터 1947년까지가 해당됩니다. 1857년 세포이 항쟁, 시포이 뮤티니 또는 인디언 리벨리언이 발생했습니다. 이 반란은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들 시포이, 우리나라에서는 세포이 사이에서 시작되었으며, 동인도 회사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사건이었습니다. 무슬림과 힌두교도가 혼재하던 용병들 사이에서 악성 루머가 떠돌기 시작한 것이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이었는데요. 새로 보급된 총에 탄창을 장착하는 데 사용된 기름이 돼지 또는 소의 기름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무슬림은 돼지를 불결하게 여기고 힌두교도는 소를 신성시하죠.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이 루머로 인해 폭발한 겁니다. 인도에 거주하던 영국인들은 학살당하고 도피하고 여하튼 생지옥을 경험했고요. 영국에서 도착한 반란 토벌군은 이들을 구출한 뒤 반란에 가담했던 인도인들을 무참히 응징합니다. 이 반란은 영국 정부가 인도 통치 방식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1858년에 동인도 회사의 통치권이 영국 왕실과 정부로 이양되어 직접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인도 통치권을 인수한 후 영국령 인도 제국, 즉 British Raj라는 것을 수립했어요. 영국의 인도 통치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도의 광대한 지리적, 문화적 다양성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직접 통치 지역이 있었는데요. 영국 정부는 인도의 중요한 도시와 경제 중심지들을 직접 통치했습니다. 벵골과 마드라스가 대표적인 경우였어요. 이 지역은 영국의 총독, 바이스로이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영국인 행정관들이 직접 통치를 담당했습니다. 원래 주요 지역에는 지역 총독 또는 부총독 정도로 번역되는 가버너들이 있었고, 이들을 총괄하는 총독 또는 주총독,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가버너 제너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젠 왕명을 대리 수행하는 바이스로이라는 직책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점차로 인도 총독은 바이스로이 앤 가버너 제너럴이라는 다소 복잡한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간접 통치 지역은 더 많았습니다. 인도의 많은 지역은 여전히 그 지역의 왕이나 군주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군주국, 공국 또는 번왕국 등등으로 번역하는
Princely States라고 불렸고요. 이 지역 군주들은 명목상으로는 자치를 누렸으나 실질적으로는 영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들 번왕국의 외교 및 군사 문제를 관리하면서도 내부 통치는 인도인 군주들에게 맡겼던 거죠.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영국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947년의 인도 분할 독립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20세기 초반부터 인도 내에서 독립운동이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마하트마 간디와 자와할랄 네루와 같은 지도자들이 비폭력 저항운동 사티아그라하와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하며 인도 전역에 걸쳐 독립에 대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간디는 힌두교도였지만 모든 종파가 함께 어울리는 하나의 인도로 독립하기 원했으나 그가 무슬림을 편애한다고 느꼈던 어느 힌두교도에게 암살당하고 말죠. 김구 선생이 연상되죠. 인도가 1차 대전 수행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자치나 독립의 희망을 주지 않았던 영국이지만 2차 대전이 끝난 1947년에는 결국 인도의 독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는 힌두교가 주류인 인도와 이슬람교가 주류인 파키스탄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영국 총독이 너무 급하게 자기적으로 지도 위에 선을 찍찍 긋는 식으로 분할 독립, 즉 파티션을 하는 바람에 졸지에 인도 국민이 된 무슬림과 졸지에 파키스탄인이 된 힌두교도는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는 무지막지한 탄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거주하던 시크교도는 스스로의 국가도 없는 채로 어정쩡한 독립을 맞게 되었어요. 파키스탄도 처음에는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뚝 떨어져 이상하게 독립시켜놨다가 나중에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으로부터 다시 독립해서 방글라데시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 미얀마인 버마도 한때 영국령 인도로서 함께 통치를 받았다가 별도의 식민지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2차 대전 때 일본에게 잠시 지배당한 후 다시 영국의 품으로 돌아왔다가 독립했고요. 네팔과 스리랑카, 원래 실론이라고 불렀던 지역이 스리랑카가 됩니다. 이 지역은 공식적으로는 영국 식민지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제국의 영향력 하에 있던 지역이죠. 여하튼 1947년에 인도 분할 독립으로 영국의 인도 식민지 통치는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간단히 영국의 인도 지배 역사에 대해 살펴봤고요. 관련 주제나 에피소드 앞으로 꾸준히 올릴게요. 설마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누르셨겠죠? 감사합니다. 포사이트의 영국 이야기입니다.